자, 원문은 이제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죠. 일단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요지는 그거죠. 이 글쓴이는 뭐 마음대로도 못하고 너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어? 야 성공하면 물론 뭐 도움은 뭐 그래 되겠지만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 그것도 참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은 공감이 됐어요. 뭐 딴 건 없고 선생님은 내 얘긴데 공인은 아니지만 얼굴을 내놓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나쁜 짓 안 했지만 그리고 선생님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1년에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 한 5번도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술 마시는데 술도 안 마시고 선생님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내놓고 가게 된 사람이니까 더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불편한 건 아닌데 원래 바르게 사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이 글에 따르면 좀 그런 부분이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정도 뭐 요 정도는 살짝 이해가 되고요. 연예인들은 특히나 그렇죠. 연예인들은 그죠?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Take a look at 이 자체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냥 look at 도 봐라인데 take a look at 그러면 자세히 봐 이런 느낌이에요. Some of the most powerful 강력하면서도 rich 부유하면서도 famous people 유명한 사람들을 봐라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예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gnore 참 이런 거 무시해. 그러면 이제 trappings는 밑에 표 붙이고 뭐 장식 뭐 그들의 성공의 이런저런 뭐 부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what they are able to buy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이런 두 가지는 이런 거 무시해. 그래. 근데 이런 걸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부럽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정도는 선생님도 부러울 수 있는데.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시하래요. 자, 좋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자, 무시 한번 해봐. 그리고 look instead 하면서 이런 건 대신해봐. instead가 중간에 껴들어왔고요. 대신에 what they are forced to trade in return. 자, 그들이 강요받은 것 trade 뭔가 이제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희생시키고 포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in return 어떤 자신의 보답으로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희생은 대가로 그들이 뭔가 거래를 통해서 잃게 된 그것 그렇게 강요받은 것 그걸 봐. Look at what success has cost them in the 특히 cost는 여기 해설지상에서 일단 뭐 그냥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을 대충 의역을 했는데 사실 cost는 좀 해설지하고 좀 다르게 갈게요. 원래 cost는 뭐 비용이 들다의 뜻이 있지만 A, B 이렇게 명사를 두 개 끌고 와서 A로 하여금 B를 잃게 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방금 명사가 두 개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what 때문에 목적어 A는 왔지만 A에게 B를 잃게 하다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잃게 했는지 그 목적어가 what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 성공이 그들에게 잃게 한 것 희생시키는 것 이렇게요. 다시 한번 A로 하여금 B를 잃게 하다 희생시키다. 연결되죠? 그래서 요 문장은 가볍게 서술형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성공이 그들로 하여금 잃게 한 것 그걸 봐라. 그게 뭔데요? 하면서 나오죠. 바로 대부분은 뭐예요? freedom 형을 한번 쳐주시고요. 바로 자유입니다. 됐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특히 연예인들은. Their work, 자 그들의 그 일은, 즉 성공한 일은 demand, 요구하는데 자 이번 지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자 이런 명령이나 가볍게 체크 좀 할게요. 자 명령이나 주장이나 제안이나 뭔가를 요청한다거나 요구하는 이런 동사들 다음에 이런 의미를 갖는 이런 동사들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선생님 대절 어디 갔어요? 네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니까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략된 채로 should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요 구조가 이 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혹시 문법 이름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should를 당위성의 should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중요치 않고요. 우리말하고 똑같죠? 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명령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니까 됐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의 의미를 가진 should를 오고 그 should는 자연스럽게 생략이 된다. 하도 많이 쓰니까. 그럼 다시 그들의 일이 그들이 뭔가 suit, 정장을 입어야 할 걸 요구하고 또 their success, 그들의 또 성공은 또 어디에 달려있냐면 attending certain party, 특정한 파티에 가야 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제 사교 모임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럼 어떤 모임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kissing up to people, 이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하, 그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도 해야 되고 고개도 숙여야 되고 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참석하다 그럴 때 뒤에 전치사 to 안 쓰는 거 attend는 어휘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또 it'll require 그런 것들은 또 요구할 건데 자 문법 하나 조심하세요.
이거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require는 뒤에 이렇게 ing를 씁니다. 뭐 할 걸 요구하다 그래서 뭔가 to일 것 같은데 ing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inevitably 피할 수 없게 이런 뜻이죠. 필연적으로 뭐 할 걸 요구하는데 자 이걸 깨닫는 걸 요구할 겁니다. 됐죠? 자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들이 이런 것들 어휘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to say 말하는 건데 여기다 what that 어법문제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자 여기서 또 문법 하나. 여러분들 say that 익숙해요? say what 익숙해요? 솔직히 say that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what을 잘 고를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 번 했던 거 있죠? 바로 what 앞에 명사가 지금 없죠. 그 다음 think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뭐가 정답인 거예요? what이 정답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읽어봤을 때 느낌상 say that 이게 익숙한데 그건 여러분 느낌이고요. 어법 느낌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worse 더 최악인 것. 그게 말이죠. 요구하는데 다시 한번 또 뭐 해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 거니까 should 생략됐겠죠.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of person.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된다거나 do bad things. 나쁜 걸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싫은 것들 혹은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들을 자신의 경제력을 위해서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Sure. 물론 확실히 it might pay well.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pay well. 이때 pay는 지불하다의 뜻보다는 도움이 되다, 이익이 되다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러나 they haven't truly examined the transaction. 그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examine, 검토해보고 시험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나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 정도만 생각했겠지. 내가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했겠지. 내가 희생하고 그 대가로 바쳐야 될 것들, 특히 나의 자유들,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을 거라고요. 부럽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세네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 풋은 몇 번 얘기했죠. 놓다 두다 뜻 말고도 말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몰랐으면 이번 게 알아두세요. 됐죠? 자 뭐라고 말했냐? 이제 요게 바로 직역함 속담인데 직역하면 이거죠. 노예는 reside in 혹은 reside under 어디에 사는 건데 예? 대리석과 그 금 아래 노래가 살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대리석 번쩍번쩍하고 막 진짜 금 자체 엄청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노예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갈아놓고 나의 자유를 집어넣고 그런 걸 대가로 하기 싫은 말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 그 인면에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속담 의미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또 바꿔 쓰겠죠. 그래서 이것도 형광펜. Too many, 형광펜 빠뜨렸네요. Too many successful people. 너무나 많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prisoners, 자 죄수들인데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좀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하라는 거,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 하는 이런 상황들이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Is that what you want? 그 네가 원하는 거야. Is that what you are working hard toward? 네가 진짜 그걸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야? Let's hope not. 그러지 않길 바랍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9번 문장과 네,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10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되는 건데 넘버링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이나 의미하는 바들, 그죠? 정확하게 형광펜 잘 쳐놓고요. 당연히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었고요. 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이제 밑줄이 그어졌는데 사실 이제 살짝 배경을 먼저 주면 딱 정해져 있는 이제 심포니, 교향곡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요. 재즈는 굉장히 즉흥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막 전투를 방불케 해요. 그래서 연주자끼리도 같은 팀이지만 합을 맞추는 사람들끼리지만 정말 이렇게 막 거기서 즉흥 연주가 막 들어오면서요. 뭐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재즈를 본다는 건 되게 음악을 좀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즈바, 라이브 재즈바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20살이 되면 한 번쯤은 가보는 거 권장하면서 자, 20살이 되면 자, 가볼게요. In today's information age, 자,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요.
In many companies, 자, 많은 회사들에서, 그리고 and on many teams, 자, 많은 팀들에서 the objective, 목적은요, 이제 더 이상 뭐뭐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A는 B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목적은 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A는 C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다다음 네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즉 뭐가 목적이 아니냐면 error prevention. 그리고 이번 지문은 딱 정확하게 이게 대칙을 해서 지문을 출제를 했잖아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에러에 대한 실수에 대한 예방과 자 반복 가능성. 자 이런 단어 외워야 돼요. 리플리카. 우리 복제품 같은 걸 리플리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제할 수 있는 거. 됐죠? 그래서 이 글은 한쪽은 실수 방지, 그다음에 같은 것에 대한 반복. 요게 과거의 지표. 이걸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면 새로운 지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즉흥성, 뭔가 신속성, 바로바로 하는 것들. 실수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요렇게 이걸 대칭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밑줄 친 것 중에 의미하는 게 다른 하나는 요런 문제로도 출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갈라치게 해가면서 대립각 세워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구시대의 산물이에요. 됐죠? 자, 실수를 막고 뭔가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뭔데? 오늘날의 목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광펜. On the contrary. 오히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그건 창의성. 그리고 속도. 그걸 keenness, 기민함, 예민함. 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특히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요. 자. In the industrial era. 일단 과거 얘기를 하네요. 자, 산업화 시대는요. The goal, 목표가 was to minimize, 요런 거 말장난,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Minimize variation. 이게 변화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말장난 문제로 내기가 좋은 게 분명 여기 minimize가 답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minimize냐 다음 문장 4번에도 있는 maximize냐 물어봐 놓고 분명 여러분들 minimize 이거 답 고르겠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 variation의 반대말을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산업화 시대는 뭘 최대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바로 반복이었겠죠. 저기다가 repetition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크게 두고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본문 그대로 가면 자, 그 당시의 목표는 변화를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왜? 공장에서 딱딱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물건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산업화 시대의 미덕이었거든요. 자, 계속 갑니다. But 그러나 다시 한번 형광펜. In creative companies today, 오늘날의 이런 창의적인 회사에서는요. maximizing 이런 거 어휘 문제 최대화시키는 것 방금 봤던 이런 변화를 최대화시키는 게 is more essential 필수적인 겁니다. 이해됐죠? 어떤 단어를 지금 뭔가 바꿔서 낼지를 몰라요. 여기 minimize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다시 한번 뭘 최소화해야 돼요? 반복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inimize로 바꿔놓고 여기 있는 variation을 뭐 repetition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계속 갑니다. In this situation,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the biggest risk, 자, 가장 큰 위험은, 제일 큰 커다란 위험은, isn't making a mistake, 실수를 한다거나, losing consistency,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필 만드는 회사였어. 그래서 분필의 규격이 갑자기 달라진 거야. 이런 게 대량 생산을 하는 게 미덕이었으니까 이런 게 큰일이었겠죠. 과거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일관성을 잃으면 안 됐겠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면서 여기 있는 세미콜론이 그러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날은요. 이게 위험이 아니라 그러나 it's failing, 실패하는 건데 1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과 또는 3번 하는데 실패하는 거.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1번, 2번, 3번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fail to라는 표현은 실패하다라고 직역해도 좋은데 몸하지 못하다, 몸할 수 없다라고 단순 부정어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건 뭐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attract top talent.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attract, 끌어모으지 못한다거나 invent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계속해서 failing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면 to change direction quickly, 방향을 빠르게 바꾸지 못한다거나 특히나 어떨 때 the environment shifts, 이해됐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을 때 그때 방향성을 못 바꾼다거나 기억이 너무 경직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변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만을 고집하고 있다가 기업이 몰락할 수도 있겠죠.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 얘기예요. 자,
consistency. 그럼 보세요. 일관성과 repeatability. 자, 반복 가능성은 이 글에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것 중에 의미하는 게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봤을 때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are more likely to 요런 단어들 어휘 내기 너무 좋죠. surpass 억제, 억압, 짓누르는 거죠.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짓눌러 버릴 겁니다. be likely to 뭐 할 겁니다. 뭐 한다기보다는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네 회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선한 아이디어를 짓눌러 버릴 겁니다. 아, 저기 서프레스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네요. 그래서 a lot of little mistake, 뭐 많은 그런 잔잔한 그런 실수들, 물론 실수 자체가 엄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수를 통해 사람이 나아가니까, 그죠? So sometimes painful, 이따금씩은 고통스럽겠지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실수들이 help the organization, 조직을 돕는 거죠. 자, 우리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됐죠? 혹은 투부정사도 되고요. 기업으로 하여금 to learn, 혹은 learn quickly, 빠르게 배우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는 겁니다. 여기 병렬 어법 문제로 냈을 때 is, 왠지 is가 맞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 mistakes가 주어니까 여기 are가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수일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are a critical part,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he innovation cycle, 이 전반적인 혁신의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됐죠?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하면서 이미 주제가 언급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향악단하고 이 재즈로 비유를 한 것뿐입니다. In this situation,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보세요. 규칙이나 이런 처리 과정들은 됐죠? 더 이상 규칙대로 하는 건 no longer the best answer, 최선의 대답이 아닌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건 최선이 아닌 거라고요. 밑줄 친 것 중에 의미가 같은 거 다른 거 내기 다 좋죠. 규칙이나 기존에 갔던 과정들도 다 안 좋은 겁니다. 이 글에서. 자, 그래서 이제 교향곡으로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교향곡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해진 대로, 악보대로,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글에서 마이너스 소재인 거겠죠. 즉,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 상황을 교향곡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A symphony, 교향곡은 isn't what you are going for. 여러분이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또 왜 what을 썼어요? 앞에 명사 없고 뒤에 for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죠. 왠지 is 다음에 대시 맞는 것 같으면 그냥 그건 여러분 느낌입니다. 여기다가 what 때 물어봤을 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for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what이 맞는 거예요. 조건 조심하시고요. 자, leave, 그냥 내버려둬라. The conductor, 이게 지휘자죠. 지휘자는 그냥 떠나고 내버려두고 the sheet music,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악보인데 사실 이 sheet, 이 종이란 뜻인데요. 이게 음악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 단어로 악보를 써놓으세요. score라고 합니다. score. 알겠죠? 그래서 악보는 behind, 뒤에다 둬버려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휘자와 악보는 뒤에다 두고 가라. 새로운 길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죠. 즉, 그 대신에 build a jazz band,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그래서 재즈 밴드가 상징하는 건 다시 한번 foster, 기르고 양육하고 촉진시켜라. variation, 변화를요. within a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 끝났고요. 하나만 딱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도 고2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아니고 싶은데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묻어가고 싶은데 마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어른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죠. 조언도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나아갈 세상은요, 완전 다른 세상이고, 어린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 맨 처음 썼을 때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세상의 변화 속도를 한번 봐보세요. 원래 다시 한번 수업은 끝났어요. 그냥 넘겨치워도 됩니다. 근데 원래 2G, 3G, 4G, 5G 할 때 그 G가 generation의 줄임말이고 한 세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30년입니다. 근데 3G에서 4G로, 4G에서 5G로 넘어오는데 30년이 뭐예요? 지금 10년 걸렸어요. 10년.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철학. 근데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굳건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철학은 배움에 있어요. 책 속에 있습니다.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간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실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진부한 얘기 같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주인공이거든요. 나는 아재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그냥 하면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한 걸음씩 올바르게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고요. 전형적으로 두 가지 예시를 좀 보여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열거를 좀 시켜놨고요. 두 번째 예시, 지금 환자와 의사, 환자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환자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글의 흐름이 바뀌니까 두 번째 예시로 바뀌는 그 문장은 끼워넣기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읽으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문장에서 가정법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if 다음에 여기 헤드 PP가 나왔고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오면서 조동사 해부 PP가 나왔는데 자, 일단 결론만 빨리 얘기할게요. if 다음에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문법 이름은 됐고요. 여기 부분의 시제와 여기 컴마 찍고 나오는 조동사 부분의 시제만 맞춰주면 가정법은 끝납니다. 시제 일치어. if절에 헤드 PP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헤드 PP를 붙이는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니까 헤드가 heavy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끝. 만약에 여기가 단순히 과거 시제였다면 여기도 단순히 조동사의 과거 시제만 쓰고 뒤에 동사 원형 붙이는 거겠죠. 가정법은 시제만 맞추면 끝납니다. 끝. 됐죠? 자, 그럼 다시. 만약 여러분이 원했다면 자, 뭘요? To create a self-driving car.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1950년대에 만들길 원했다면 Your best option, 그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선택은요.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 겁니다. Might have been 뭐뭐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면서 여기 to가 나왔는데 뭐냐면 원래 be2를 썼던 자리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자 was to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었다. 여기다가 have been to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어왔다. 근데 might have pp니까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천천히 단계가 변한 겁니다. 여기다 투부정사 안 쓰고 여기다 수동태 쓰는 걸로 착각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옵션은 다시 한번 strap, 감는 줄로 됐죠? 우리 운동할 때도 스트랩 쓰는데 그런 끈으로 묶는 것이었을 겁니다. A brick, 벽돌을 묶어놓는 거였을 겁니다. 그 엑셀에다가. 그때 당시엔 다른 기술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게 자율주행이었겠지 뭐. Yes, 맞아요. The vehicle, 그 자동차 탈 것은요. 물론 여기서는 탈 것인데 하나만 알아둘래요? 여기서는 아닌데 vehicle은 수단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탈 것만 알고 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vehicle, 여기서는 당연히 탈 것인데 수단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계속합니다. 자, 그 탈 것 자동차가요.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거다.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그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on its own, 스스로. 그렇긴 하죠. 벽돌 올려놨으니까. but 그러나 it could not slow down. 속도도 못 늦췄을 거고요. 멈출 수도 없었을 거고요. turn to avoid the barrier. 어떤 장애물을 피하려고 turn,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 하고 싶은 얘기죠. Obviously, 분명하게도 그 다음에 it is가 생략된 거예요. It is not ideal. 그건 이상적이지 않죠. 자,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입니다. Does that mean?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하는가요? 하면서 접속사 때 정도 생략됐고 The entire concept of the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전반적인 entire concept, 그 개념이 is not worth pursuing. 자, be worth 다음에 이렇게 ing 쓰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문법 계속 나오네요. 쫓을 만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요? 라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꿈은 50년대, 60년대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냥 공상 속의 얘기였죠. 근데 50년, 60년이 지나서 2020년대에 접어들어서 현재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 꿈들이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당시 기준으로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이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율주행은 지금 예시인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거는 두 가지 예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체 개념이 쫓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It only means, 이걸 의미할 뿐인 건데 at that time, 이건 중간에 껴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요. We did not yet have the tools.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밑줄 의미로서 다시 한번 의미하는 걸로 나오죠. We now possess it. 자, 우리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없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To help enable vehicles. 그 자동차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뭐 하도록 가능하냐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거죠. Operate. 운영을 하는데 both autonomously를 왜 별표로 줬을까요? 제 눈으로 의심했는데 외우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다 알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현재 가지고 있는 도구가 없었을 뿐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문법 하나만. help는 좀 독특한 친구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쓰는 친구인데 맥락상 이해가 되면 목적어도 생략을 해주고 당연히 누굴 도와요?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생략하고 투부정사도 생략한 채로 동사 원형을 바로 툭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동사죠. 그리고 나서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 헷갈리지 않도록. 이 문장 전체 동사 아니에요. help가 그냥 이렇게 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법 문제 포인트 좀 있고요. 자, 이건 즉 여기서 this가 주어가 아니네요. This once distant dream이 주어네요. 이 한때는 멀어 보인 이 꿈이 됐죠? Now seems within our reach. 이제는 우리의 범주, 현실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꿈을 왜 못 꿔? 꿈은 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꿈까지 안 꾸면 어떡해? 지금 도구가 좀 부족한 것 뿐이죠. 자, 그건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요 문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5번째 문장까지가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 바뀌니까 충분히 위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원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2 decades ago, 20년 전에는 말이죠. We are still taping brakes. 자, 앞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한 번 더 쓰네요. 여전히 벽돌을 감고 있었어요. To accelerators. 그 가속 페달 위에다가. 즉, 그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의료 분야도 기술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즉, 다시 보면 lack of advanced tools. 자, 진보, 발달한 도구의 부족이 pose a challenge. 자, 우리 몇 번 얘기했죠? 또 처음 듣는 친구들, challenge는 도전이 틀린 건 아닌데 어려움, 역경 이렇게 먼저 번역하세요. 환자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문장 남았죠? 끝에 두 문장은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환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나라는 말은 없지만 이해됐죠? 그럼 요 문장도 끼워 넣기 문제가 가능하면서 방금 한 문장에 대해서 대칭하는 정보를 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빈칸 내는 것도 괜찮겠죠.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The point, 어떠한 지점에.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관계부사 where이 꾸며주죠. where은 완전한 문장 끌고 나오죠. 빠진 거 없이. 우리가 자, 뭐뭐 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좀 적절한 기술을 이제 쭉 가지고 와서 to bear in ways, 어떠한 방식으로 쭉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더 advanced 뭐 이렇게 증진시키다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이해, 환자에 대한 이해, 되게 독특한 개인, 각 개별 개인으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고, 여기 이 부분 우리 환자에 대한 이해, 특히 독특한 각 개별 개인으로서 환자를 이해하도록 하게 한다. 이 문장 충분히 빈칸 나올 수 있죠. 또 왜냐하면 이어지는 마지막 문장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볼까요? 사실 in fact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은요 are already wearing devices. 자, 이미 어떤 장비들을 wearing, 착용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장비냐면 하면서 이때 모니터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감시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관찰하는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이미 그럼 우리 사실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여러분 심박수도 재주고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상태를 점검해주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는 그것이 allow doctors.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상태를 점검하면서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었는데, 그죠? 아까 또 point where 하면서 이번에는 뒤에 주어 빠진 거 보이죠? 그러면 계속적용법으로 더 위치를 쓰는 거죠.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데 talk to their patients. 환자들에게 말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 지금 심박수도 다 이미 실시간으로 다 뜨고 있으니까 in a specific,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refined, 다 정제가 된 단어 플러스 암기하시고요. 다 거슬러내고 부가적인 정보들 다 추려가지고
여기 대시가 빠졌네요. feedback driven. 자, 피드백으로 인해 이끌어져 가는 그런 방식으로 환자들과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방식이 또 어떤 방식이냐 하면서 이번에 또 관계대명사네. 뒤에 주어가 빠졌으니까 was not even possible a decade ago. 10년 전에는 가능치도 않았던 심지어 그러한 방식으로 자 우리 환자님 자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이구 여기 심장 박동이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됐다. 자 그럼 큰 틀에서 두 가지 얘기. 다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 과거에는 벽돌 하나 올려놓는 수준이었지만 아니 현재는 가능해졌잖아. 이해됐죠? 도구가 없었을 뿐이야. 마찬가지로 글의 이름 바뀌면서 자 의사, 환자 얘기. 이제 예전에는 벽돌 올려놓는 수준, 즉 환자에 대한 개별 이해가 모자랐지만 요즘은 다 가능해. 요런 식으로요. 두 가지 예시가 열거되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복습 똑바로 하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는데 조금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선요약을 좀 해주면 우리가 보통 예술, 뭐 aesthetics, 미적인 거 그러면 진짜 아름답고 뭐 예쁜 거, 뭐 모나리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 그리는데 되게 불편하고 막 불쾌하고 한 것들도 그것만 우리가 한 단계만 넘어서면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뭔가 발전하고 이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게르니카를 이제 예로 좀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거나 채식주의자 굉장히 불편한 소설을 읽으면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예술 작품들도 우리를 발전시키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The art and aesthetics, 그러니까 예술이라거나 아니면 미적인 것들은 offer emotional connection, 자 감정적 연결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이게 이제 살짝 밑밥을 까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경험인데 아름다운 경험만이 아니라 full range, the full range, 전체적인 인간의 경험을 연결을 좀 시켜준다고요. 살짝 얘기를 도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원문에서는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이란 건 can be more 그 이상일 수 있는데,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우리 혀 위에 있는 그냥 설탕. 달달한 것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고요. 이분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즉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밑줄 의미가 이거였지. Embrace a variety of experience beyond pleasure. 즐거움을 넘어서는 그 경험,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혀 끝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을 넘어서는. 즉 쓴맛, 단맛, 짠맛, 눈물맛, 피맛. 알겠죠? 이런 것들을 다 쓴맛, 단맛 다 보고 그게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밑줄 형용사 쫙 쳐놓고 이게 이제 주제였고 이걸 4번 문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술에서는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인데요. 이제 해설지에서 뭐 도전적인 거라고 좀 직역을 했던데 challenge는 역경, 어려움, 고난, 힘든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든 무언가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막 너무 불편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그게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 좀 불편할 때. 뭔가 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만한 그런 주제야. 알겠죠? 그런 것일 때 this discomfort. 이러한 불편함이가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중간에 낀 거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구조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 불편함이 만약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it, 이것은 그 불편함이에요. 그 불편함에 기꺼이 engage, 우리가 참여하고 관여를 한다면 됐죠? 정말 힘든 일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발 가지고 들어가고 관심을 갖는다면 offers the possibility of some change, 약간의 어떤 변화, some transformation,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Tha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xperience. 그것은 아주 강력한 미적 경험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을 가지고 예술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한 영화가 있잖아요. 소설, 선생님 방금 이제 한강 작가님의 예를 좀 들어줬지만 게르니카도 보면 막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이해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 더 형광펜 쫙. 그러니까 the arts, 예술이란 건 이러한 식으로 become vehicles. 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제자님들 어휘력을 또 확장시켜 놓읍시다. vehicle 그러면 탈 것 정도만 알고 있던 친구들, 네. 선생님 이제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친구들 꽤 있죠.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두세 번 이상 쓰였던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건 수단이 되는데 to contend with, contend는 경쟁하다, 싸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개념들과 싸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을 그런 개념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자들의 역사로 우리가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패자들, 진 사람들의 역사를 들춰보는 건 사실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예시로 지금부터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장 이제 예시가 되죠. 자, 피카소가 painted this masterpiece, 자, 게르니카. 자, 1937년 자신의 걸작인 게르니카를 그렸을 때 he captured, 딱 포착을 한 거죠. The heartbreaking and cruel nature of war. 정말 이 마음을 뭉개버리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면서 cruel, 굉장히 잔인한 전쟁의 본성에 대해서 captured, 포착을 했고, and offered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죠. offer the world, 우리 이 전 세계에 a way, 어떤 방식을 제공을 한 건데 offered the world a way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할 방법을 제시를 했냐면 consider, 숙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The universal suffering, 그러니까 이 보편, 이 suffering은 고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caused by the Spanish Civil War, 또 이거 시민전쟁이라고 번역하지 않도록 이게 내전이에요, 내전. 스페인 내전에 의해 야기되어진 이 보편적 이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전쟁의 참혹함,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전 세계에 한번 제공을 해준 거죠. 이런 작품을 통해. 알겠죠? 자, 두 번째 예시, 마지막 예시죠. 자, 우리 한스 베리 선생님이 플레이, 이제 연극이죠. Raisin in the Sun 이라는 연극을 썼을 때 She gave us a powerful story of people. 자,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제공해 준 건데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구조 잘 보세요. Struggling with racism. 자, 인종차별주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discrimination, 이 자체가 차별이죠. 그러면서도 the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 while offering a touching, 이때 touching 이제 감동적인 이런 거예요. portrait of family life, 감동적인 그런 이 가족 삶의 그런 초상화를 제공해 주는 동안에. 그런 반면 정말 이런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소위 이제 최근에 읽었던 것들에서는 뭐 빠친코라는 뭐 이런 소설들, 이제 그 드라마화도 됐죠.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삶에서 한 번쯤은 직면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 밑줄 그어졌었던 이 혀 끝에 있는 설탕 그 이상이다라는 그 표현과 쌤이 형광펜을 쳐줬었던 요 네 번째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요 문장 핵심 내용으로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예시 들어주기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는데요. 혹시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의 안정을 위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Pursue Diversity, 그러한 이 fungi 발음 조심하시고요. 이런 이제 균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이 fungi는 밑에 표 펼치고 fungus가 단수 형태죠. fungus는 단수, fungus의 복수 형태가 fungi입니다. 알겠죠? 이런 곰팡이 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균 하게 되면 좀 약간 뭐 곰팡이 그러면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균류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특히나 다양성을 위해서요. 조금 더 부연 설명 한번 가볼게요. 실제 이제 여기가 밑줄이었죠. 좀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실제 이제 원문에서 밑줄 의미가 이거였는데 일단 해석해 볼게요. I suspect, 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fungi, 균류가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좀 더 나아가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들의 더 큰 파트너들보다, 그들의 더 큰 파트너는 나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이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들보다는 균류가 생각이 깊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 aware, 인식하고 있는데 diversity, 다양성이 lead to the stability of forest, 숲의 안정성을 이끈다. 즉
나무들은 더 큰 파트너들인, 왜 또 파트너라고 했어요? 이 균류와 나무는 서로 함께 이게 호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나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균류는 숲 전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왜냐하면 숲은 다양성이 있는 게 숲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표현 설명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참고로 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건 알아둘래요? 나온 김에. 이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뜻인데 뭐뭐일 거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뭐일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저 단어 자체가 동사로는 의심하다지만 명사로는 용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doubt라는 단어도 쓰죠. 근데 이 doubt는 의심을 하는데 뭐뭐가 아닐 거라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랄까 suspect와 doubt는 우리말 뜻은 똑같지만 쓰는 상황은 좀 거의 반대에 가까운. 선생님 저는 제가 하늘을 날겠습니다. I doubt that. 요건 요런 상황에서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왜 suspect를 썼어요? fungi, 균류가 좀 더 깊은 추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쓴 거니까 suspect. 이해됐죠? 자, 계속합니다. Among trees, 일단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서는 each species, 각각의 종들이 하면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species는 이렇게 each나 every는 늘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고 species는 단수도 species, 복수도 species입니다. 그걸 발음도 주의하시고 species 아니고 species.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각 each라는 단수 표현이 나왔으니까 동사 s를 붙여줬네요. 서로 다른 종 간에 싸움을 합니다. 됐죠? 뭐 어떻게든 생존하려고요. 그래서 나무 영양분 더 차지하고 물 더 차지하고 햇빛 더 받으려고 막 나무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자, let's assume.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beeches는 밑에 불 붙이고 나왔죠. 이 너도밤나무.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 우리 제자들 많이 놓치더라고요. 네이티브 어디 토착인. 그래서 중앙 유럽의 토착인 이 너도밤나무가 이렇게 could emerge victorious. 자, 승리한 채로 쭉 떠올랐다. 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대부분의 숲에 거기 있는, 그러니까 중앙 유럽에 있는 숲에서 다른 나무들 다 없애버리고 너도밤나무가 다 위세등등하게 쫙 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됐죠? 자, 계속 갑시다.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이게 진짜 이점일까? 그러니까 뭔가 아닐 거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경쟁에서 이긴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착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a new, 자, pathogen 하게 되면 이제 병원, 이것도 불붙이고 나왔죠. 병원균인데 조심할 건 이 병원균이란 이 주어 명사를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뒤에 주어 빠져 있는 거 보이잖아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pathogen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새로운 만약 병원군이 came along 나타났어요. 쭉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꾸며주면서 infected most of the beeches.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를 감염시켜서 and kill them. 이 너도밤나무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으면 그 숲에 자 너도밤나무만 살아남아가지고 딴 애들 다 짓이겨버리고 자기가 다 영양분 쪽쪽 빨아먹고 쑥 갔는데 너도밤나무 병이 돈 거야. 그럼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죠? 자,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그게 좀 더 이롭지 않을까요? 자, 만약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around. 어느 정도 다른 정도 숫자의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오크라거나 메이플이라거나 퍼라거나 또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막 단풍나무, 막 전나무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 다른 종의 나무들이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대시 또 꾸며주면서 이 종의 다른 종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냐면 would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provide the shade. 그늘도 제공해줄. 근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면 그 그늘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늘은 요구되어지는 거니까 수동.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eches. 새로운 어린 그런 너도밤나무가 어릴 때는 나무가 햇빛은 필요하지만 계속 햇빛에 쫙 쬐버리면 죽을 거 아니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그늘도 필요해서 너도밤나무 병이 돌아서 큰 너도밤나무는 다 죽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단풍나무나 다른 전나무나 다른 자작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좀 옆에 좀 살아 있어서 그늘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작은 그런 너도밤 나무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해됐죠? 그래서 sprout 발아 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내뱉어서 and grow up 자라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즉 한마디로 요약해 볼까요? 다양성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형광펜. 그래서 요 문장은 빈칸 내기 글 전체 핵심을 잘 담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즉 diversity 다양성이 provide security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오래된 숲에게. 됐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었죠. fungi는 복수입니다. 이 균류가 are very dependent on stable conditions 이런 안정적인 조건들의 혹은 상태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균류도 숲의 상황이 막 누가 휙 다 쓸어버렸다 다시 또 걔네들 다 죽어버렸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 즉 이 균류는 support other species on the ground 땅속에서 조금 불리한 애들을 좀 돕는 거예요. 너 멸종하면 안 돼? 너 도와줄게. 네가 지금 요즘 짱이야? 그럼 쟤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protect them 해서 여기서 them이 다른 조금 뭐 취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다른 종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지칭 조심하세요. From complete collapse 완벽한 붕괴 즉 멸종으로부터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nsure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형광펜 뭘 확실하게 해주냐? 여기도 빈칸 물어볼 수 있죠. 어떤 한 종이 뭐 너도밤나무 같은 여기서 예를 들었던 어떤 한 종이 dominate가 지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휩쓸어 가지고 지배하지 않도록 됐죠? 그걸 확실하게 해 줍니다. 지침도 여기 마지막 조심하시고 아까 7번 문장 그리고 여기 문장은 빈칸으로도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부연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한 방에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늘 우리의 인강의 가장 큰 장점 복습하기 되죠?